챔피언이 있으면 또 도전자가 있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뭐 옷, 요즘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진 것처럼 방송, 잡지, 신문, 라디오 이렇게 TV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방송국보다 더 매출이 큰 그런 왕홍들이 나오고 유튜버들이 나오고 새로운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 개인이 기업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이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문 기술이 없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 인력이 되거나 아니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확보하는 게 꼭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요즘 기업에서 주목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들은 뭐 IoT, AI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매일 나타나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모든 기술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없나? 당연히 모든 기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이죠. 그분은 뭐 기술을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기술을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첫 시간에서 얘기했지만 기술은 입력일 뿐이에요.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은 어떤 재료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는 거는 그 기술을 이해만 하면 되죠. 통찰력 있게 생각하고 그것이 조직을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내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나 기술로 비즈니스를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온 거죠. 결국은 종이신문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로나 뭐 다음 또는 카카오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됐고요. 네. 대형마트가 어려워진 것도 뭐 쿠팡 때문이 아닌 거죠. 기술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질문을 바꿔야 어떤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키워드는 있어요. 디지털화. 그러니까 코닥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에 완전 무너진 경우죠. 연결, 공유, 개인화, 뭐 글로벌화 이런 것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 첫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 뭐라고 했었던가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내는 것?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매개체?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가 들어갔나요? 가치를 파악하고 그거를 전달해서 수익화. 맞습니다. 사실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번다? 이거 사기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랑도 비슷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좋은 친구, 애인이 될 수 있어 한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어야죠. 가치를 전달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 근데 전달만 하고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못 가죠. 네,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내가 창출하고 상대방에 전달하고 그 결과로 사랑을 받거나 돈을 받는 거죠. 기업으로 치면은 이 과정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아주 간단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개인의 삶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예, 저는 교수인데 교수도 기본적으로 직장인이죠. 네. 직장에서 교육해야 되고요. 교육하는 게 진짜 기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뭐 저도 어떤 월급도 받겠지만 또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비를 또 받을 수 있고 제가 책을 쓰면 저작권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수익 창출의 경로는 다양하고 시간마다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사례로 통해서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고객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저의 고객은 학생들이죠. 하지만 또 제가 연구할 때는 저의 고객은 기업이거나 정부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제 연구 방법과 교육 방법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되겠죠. 두 분도 어떤 아티스트와 또 연예 방송인으로서 여러 가지 스킬이 있을 것이고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저희의 고객은 대중분들, 그렇죠. 대중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또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두 분의 관점으로 보면은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성이 되게 중요해요. 신뢰. 예,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일종의 이제 이혼하는 엄마였죠. 일론 머스크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 되게 그렇게 개구장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엄마가 모델을 했습니다. 모델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되게 아름다운 모델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름다운 모델은 많은데 일하기 좋아하는 모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 모델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냐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모델도 필요하지만 같이 일하기 좋고 그런 어떤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쓴다는 거. 특히 개인의 경우는 그러한 어떤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명성, 네. 그다음에 신뢰. 이 사람이 신뢰를 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잃지 않아야 될 거는 명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우리 성규님의 비즈니스 모델. 현재 비즈니스 모델, 현재. 5년 후, 10년 후, 20, 30년 후 한번 보죠. 5년 후요. 네. 뭐 현재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 앨범을 발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음악을 사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면 티켓을 사러 오는 사람들, 저의 공연을 보러 그 사람들을 그럼 제 비즈니스 모델을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어렵다, 행복하시군요. 진짜. 지금 그냥 고민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제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네. 10년 후, 20, 30년 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뭐 5년 후 이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가수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수들이 유통사를 통해서 앨범을 유통하고 음원을 유통한단 말이야. 네. 자, 여기서 거래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아까 말한 그 온라인의 발전. 나만의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온라인에 어떤 나의 어떤 사이트나 혹은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그걸 구매한 사람만 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상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늘 우린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 2조에 인수됐는데 그 당시 유튜브가 어디 있었냐면 그 마운틴 뷰라고 실리콘밸리 있었는데 그때 가보면 모래가 휘날리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지금 가보면 너무나 좋은 구글 캠퍼스로 바뀌어 있죠. 만약 2007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 15년 된 유튜브를 갖고 있겠죠. 와, 아마 그것만 해도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빨리 그런 고객과의 접점을 오늘 시작하면 10년 후엔 10년 된 거고 20년 후엔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저도 비즈니스 모델 좀 생각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대중분들께서 저한테 음악 이외에는 언어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될 수도 있고 글쎄요. 온라인 어떤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너무 많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비즈니스 모델도 그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스페인의 어떤 요리사에 관련된 그 논문이 있는데 요리사의 일생은 어떨까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까요? 처음에는 그분은 요리를 잘하게 되면 바로 식당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어떤 전략을 어디에 잘 일단 세워야겠죠. 요리사로서 취직을 하겠죠. 아, 근데 보면 이제 사장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보면 다 직장에서 사장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장이 돼요. 사장님보다 더 일찍 오고 더 열심히. 더 해. 열심히 하고 내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만약 형규님이 사장인데 어떤 직원이 형규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전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네, 그건 되게 고마울 질 수 것 없다. 같아요. 그 직원이 싫을까요? 아, 이쁘죠. 너무 이쁘지만 이쁘죠. 제 열정도 거기에 지지 않죠. 너무 대단하다.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그 성공 시대에 많은 성공한 분들이 보면 그 사장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냥 물려줘요. 많은 경우. 제 친구 중에서도 학원 선생이었는데 네. 너무 학원 강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 학원 원장님이 그냥 너가 학원 원장을 해라 하는 그 사례도 있어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나요?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건 사장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요리사 일생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은 요리를 하다 보면 식당에서 인정받고 고객한테 인정받다 보면 자기의 캐파라고 그러죠. 자기 능력을 그 조직이 담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식당을 경영해요. 근데 그 요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책을 내요. 왜냐하면 처음엔 요리 한 번 할 때마다 요리 그 낸 것만의 가치에 내가 돈을 벌겠죠. 처음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겠죠. 하지만 내가 식당 사장을 하게 되면 요리사들을 가르치겠죠. 가르치면서 나의 카피를 만들어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요리사가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 근데 내가 요리사를 가르치는 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경쟁자 만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레스토랑에 같은 레스토랑이든 다른 레스토랑이든 내가 되게 좋은 훌륭한 요리사가 됐는데 다른 요리사를 가르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게 요리도 네. 어떤 노하우가 있고 기술인 것처럼 어떤 나의 어떤 그 제자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왜냐면 막 이렇게 스승님처럼 모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또 나의 어떤 비법을 전수해주고. 네. 왜 내가 왜 경쟁자를 왜 키울까요? 내가 만약 눈썹을 잘 그리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분이 뭘 하고 싶냐 했더니 교육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눈썹 이걸 잘하는 사람인데 왜 경쟁자를 만들려고 하냐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 눈썹을 제가 혼자 다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요리사도 있잖아요. 모두의, 세상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내 레시피를 공유해서 나의 비법을 일단은 전수하겠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새로 나의 경쟁자도 되지만 나는 더 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두 분이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두 분의 음악만 들을 리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조직을 만들고 키우는 거죠. 후학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일생이라는 게 처음에는 음식을 만들고 나중에 식당을 경영하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책을 쓰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걸 다 대답을 못하고 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쓰면 많은 대답을 거길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책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서 뭐 너튜브에서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우리는 다 천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의 사례에서 배우는 거죠. 내가 요리사라면 다른 훌륭한 전 세계 요리사들이 어떤 삶을 걸었는지 틈틈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왜 했는지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스테이지가 보이는 거죠. 단계가.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갈고 닦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학 점수나 자격증 같은 이른바 스펙 기재란이 상당수 대기업 입사 지원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별해서 직무 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자신의 약점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조언합니다.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조직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프리랜서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한다, 기업을 위한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 개인이죠.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걸 통해서 나도 잘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윈윈 모델을 만드는 거죠. 국가와 나.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금메달을 따면 국이 선양이 되고 나는 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유명해져서 뭐 광고 출연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결국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개인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즐겁게 생각해 나가야 되겠죠.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수정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그동안은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막 인생관적인 책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것도 되게 좋지만 사실은 수익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경영적인 거고 거기서 기본적인 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는 건 좋겠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라이프 플래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을 좀 같이 설계하는.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실험의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느긋하게 가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잖아요. 회사도. 월급 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죠. 그 검증의 주기를 짧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돈을 덜 들이고 빨리 안 되는 방법을 빨리 치우고 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안 되는 건 빨리 이제 버리면 돼요. 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어릴 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걸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된 거죠. 해서 됐나? 근데 이제 뭐 요즘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4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분이 너무 일찍 성공한 거에 안주할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고 앞으로 네. 여러분들을 또 바라보는 후배들이 많은 거죠. 그럼 또 우리들의 또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들의 삶을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너무 훌륭한 분만 볼 필요는 없어. 그런 분들은 너무 저작권 수입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요즘까지는 오히려 참고가 안 돼요. 약간 뭐 그런 분들은 거기서 게임이 끝난 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가다가 은퇴하거나 그 전문직도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도 한 50대까지는 잘 가다가 마지막 10년, 20년에 손해를 보고 견디다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어디서 적절하게 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잘 될 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적자 끝에 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직업에서도 선배들을 자꾸 보라는 거죠.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거기서 잘 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또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렇죠. 받아들여서 배울 수 있는 건 네. 배우고.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이제 결국 기업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조직에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창업론 교육을 해도 CEO 할 사람만 손들으라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근데 CEO 하고 싶은 애들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따르고 싶은 팔로워들이 생기거든요. 조력자들이 생기고 네. 투자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뭐 어쨌거나 나는 지도자 해야 돼. 나는 운명이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도 CEO 하세요. 성규 씨는 어떠세요? 리더, 그렇죠. 팔로워 어느 쪽? 일을 뭐 혜림 씨도 마찬가지지만 팀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팀 플레이어. 네. 거기서 제가 사실 리더 역할이었어요. 네. 저는 그게 사실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해왔으면서도 사실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때는 저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근데 어쩔 때는 어떤 책임감을 느껴서 저 자신한테도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치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리더 그런 성향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 역할에 맞게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 우리가 또 좋은 리더 하면 이제 강력한 리더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것 그런 건 또 좋은 리더십이 된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서 내가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고요. 나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할 때는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또 꾸려나가는 것이 좋고 그런 크게 이제 결국 조직이냐 아니냐 조직 생활 하느냐. 여러 가지 자기의 위치와
성향에 맞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취중생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영업사원이 된다면 취직하고 싶은 회사나 제품의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고 싶은 회사는 있는지, 이런 회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회사니까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다닐 수 있겠죠. 이제 내가 다닐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가 또 있다면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분들한테 한 가지 더 조언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네. 한번 취업 준비생 뿐만 아니라 성규님, 혜림님도 두 분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열 몇 개 정도의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당신의 회사를 한 줄로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것들. 한 줄로. 예. 또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어떤 가치가 뭐냐. 아까 우리가 뭐 빠른 배송이냐, 뭐 저렴한 가격이냐, 이런 가치 관점에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치가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거냐. 진통제? 예. 어떤 고통, 고객이 어떤 고통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거냐. 나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 나 1년 후에 고칠래. 라고 하는 거랑 지금 이 고통을 빨리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긴장을 갖게 만드는 것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네.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 네. 사실은 그런 한 지금 열 몇 개 중에서 일단 제가 한 5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네네. 강연을 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처음 사실 알게 된 단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때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나도 경쟁력을 사실 빨리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연습생 가수를 준비할 때는 저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쩌면 더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수익화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재능과 관심사를 어떻게 살려서 이거를 공유하고 또 수익화를 할지,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저희 할 숙제가 생겼네요. 아, 맞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주세요. 도와드려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돈을 버는 방법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특히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 강의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올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지, 그 내용이 너무 쉬울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속한 산업과 그 회사가 속한 것의 어떤 디테일한 모델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회사의 전문가가 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의 전문가가 되시라.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래서 저는 대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 대답을 지금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그럼 지금 너가 잘못 대답하면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를 떨어지는 순간이야.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인터뷰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친구들 교우 생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난다 이 사람이랑.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좀 더 전문적이고 충실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